이번 주가 되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내리네요. 사실 폭삭 소감을 쓰면서 느낀 점은 방송 기간이 고작 4주로 짧았음에도 그 여운과 충격적인 임팩트가 정말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요망진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아이유가 연기한 애순부터 의외로 많이 등장하지 않아 아쉬웠던 박보검의 관식이, 그리고 대작이 완성되는 모습을 끝내보지 못하고 명연기만 남긴 채 지난 2월 27일 세상을 떠나신 강명주 배우님이 맡았던 작품 최대 빌런까지. 심지어 영범이 엄마 역도 있고 작품 오픈이 3월 7일이었으니 당시에는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명연기를 펼쳤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어쩐지 화면에서 많이 마르셨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산막 장면에서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우면서도 그 젊은 모습으로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살아계셨다면 이런 멋진 배우로 늙어 가셨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요. 자, 오늘은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보통 어떤 작품이든 마지막을 앞두고 처음을 다시 돌아보면 그제야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곤 하잖아요. 실제로 대다수 작가들은 첫 장면에 하고 싶은 말을 압축적으로 숨겨놓곤 하니까요. 이 대작 전체에서 애순이의 첫 대사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엄마랍니다. 그리고 타이틀 화면에서도 맨 처음 보이는 장면이 엄마와 딸이 평상에 앉아있는 실루엣이에요. 첫 화부터 관객의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던 젊은 엄마 광래와 어린 애순이가 입에 전복을 넣어주며 유언을 전해야 했던 그 안타까운 장면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둔 거죠. 그렇게 장면이 바뀌면 애순이는 이른이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른이 되어서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날 벌써부터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다며 울던 10살짜리 꼬마 애순이는 결국 60년이라는 세월을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애순이는 원고지만 있으면 시를 쓰고 싶어 했던 문학소녀였는데 그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딸 금명이는 서울대 영문과에 진학했죠. 사실 애순이는 금명이가 국어 선생님이 되길 바랐지만 결국 문학과 관련된 길로 갔으니 반은 꿈이 이루어진 셈이랄까요. 그런데 정작 애순이는 나중에 원고지에 단 한자도 쓰지 못하고 푸른 바다 그림만 그리고 있잖아요. 왠지 우리가 알던 애순이답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그 그림 자체가 애순이가 쓰고 싶었던 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바다라는 존재가 애순이에게는 사랑 그 자체처럼 느껴지거든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계속 뛰어들어서 구해주었던 엄마의 사랑,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 부두까지 헤엄쳐온 광식이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담아낸 푸른색 바다를 70살에 와서도 애순이는 부지런히 칠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애순이의 인생이자 애순이가 표현하고 싶은 사랑의 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애순이가 70살에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사막 예고 장면을 보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병원에 실려가고 울부짖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고비는 잘 넘긴 듯합니다. 애순이가 1951년생이라고 했으니 밀레니엄이 된 2000년대면 딱 50살 정도가 되니까요. 그로부터 20년 후에도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일단 목숨은 건사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애순이가 상당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원래 활기차고 말도 많고 똑똑하며 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말도 많았던 애순이인데 시로 장원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판을 깔아줘도 글 한자 남기지 못했다니 어딘가 불안하고 안쓰러운 기분이 들어요. 게다가 그림도 혼자 그리고 있어요. 그토록 붙어 다니던 껌딱지 관식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배경음악으로 예스터데이가 깔리는 걸 보면 더욱 쓸쓸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몸이 망가지다시피 했던 관식이는 언덕을 오를 때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곤 했죠. 가족력도 류머티스라고 언급됐었고 학시배를 타다가 다치는 장면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아파도 배를 돌리지 않고 계속 일하게 만들었다고. 아우,
저 집안이랑은 사돈을 어떻게 맺냐 며 한탄하는 얘기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런 관식이가 아내를 빼앗을 뻔하고 자기 몸을 망가뜨렸던 학시라도 아들 은명이가 원하니까 결혼을 허락할 가능성이 커요. 미움이 남아있어도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옛 감정을 숨기고 결혼을 티 안 내고 시켜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결혼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또 다른 사건들이 필요하겠죠. 은명이가 사고를 쳐서 유치장에 갔을 때는 학시 대신 영란이가 빼내주는 식으로 사건이 전개될 수도 있고, 아무튼 박가 사돈은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관식이도 몸이 좋지 않지만 애순이에게 한나란시에 가는 게 아니라 당신 먼저 보내고 나도 뒤따라가겠다고 한 약속은 지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양원 같은 곳 혹은 어디 먼 언덕이나 바닷가에서 애순이를 지켜보고 있겠죠. 일화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더라도 관식이가 멀리서든 가깝게든 애순이를 돌보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이 괜히 대사로 나왔을 리 없죠. 아마 애순이가 치매로 말수가 줄고 과거로 돌아가 나이 들어버린 관식이를 알아보지 못할 때쯤이면 젊었던 박보검 시절의 관식이와 29살에 멈춰버린 엄마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일화의 첫 장면이 아닐까 해요. 관식이는 이미 박보검이 아니기에 괜히 다가섰다가 애순이가 놀랄까 봐 멀찌감치해서만 지켜보는 거겠죠. 그 젊은 시절 추억 속에는 엄마와 광식이뿐 아니라 동명이도 있고 비밀 친구 금명이도 있고 업고 다녔던 여러 추억이 겹쳐 있을 겁니다. 정말이지 애순이라는 한 인물의 진하고 긴 일대기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게 대단해요. 아마 마지막 막이 오면 엄청난 감동이 몰려올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감동이 가능한 이유는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이자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보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폭삭소각 수다였고요. 드라마 킹과 함께했습니다.